빠름 설정창 이쪽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그런데 원UI 9에서 이게 너무 화려해졌어요. 홈화면 폴더에 배경 블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더 이상 실시간으로 변하는 알림이 부들대지 않아요. 안녕하세요, 베트입니다. 오늘은 벌써 시작된 S26 시리즈 원UI 9 베타 1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아니, S25 시리즈 원UI 8.5가 5월 6일에 정식으로 올라가면서 베타가 끝났죠. 그러고 나서 정말 정확하게 일주일 지난 5월 13일에 S26 시리즈 원UI 9 베타가 시작이 됐습니다. 원UI 컨텐츠 계속 뽑아내는 사람으로서 저는 좋습니다. 어쨌든 원UI 버전업 베타에 대해서 약간의 피로감이 느껴지긴 하는 것 같아요. 자, 일단 원UI 8.5에서 원UI 9으로 업데이트가 되면서 가장 큰 차이점은 안드로이드 버전이 16에서 17로 판올림이 됐다라는 거죠. 지금 안드로이드 17도 실제로 베타가 진행 중이죠. 그렇다 보니까 안드로이드 17 베타와 거의 동시에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UI가 요 간격, 여백이 줄어든 느낌이 확 들어요. 지금 디스플레이 가서 보시면은 글자 크기도 3단계로 동일하고요. 화면 크게 작게, DPI 설정도 최소로 동일하게 되어 있는데 원UI 9 쪽이 조금 더 오밀조밀하고 조금 더 뭔가 따닥따닥 붙어있는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그래서 같은 화면에서 봤을 때도 지금 한 줄이 더 보일랑 말랑하고 있는 여백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위에서 아래를 잡아 당겼을 때 나타나는 요 여백 공간도 훨씬 줄어든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전반적으로 텍스트 크기도 좀 작아졌어요. 다른 기능을 찾고 있나요? 이런 텍스트 크기도 조금 더 볼드해지면서 작아지고, 원UI에서 항상 지적받았던 게 큰 화면인데도 화면 요소들이 너무 크게 되어 있다 보니까 공간 활용을 잘하는 느낌이 아니라 너무 그냥 돋보기 모드처럼 보인다, 이런 비판도 좀 많았었는데 그런 피드백을 조금 수용을 한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에 알림창, 빠름 설정창 이쪽이 가장 많이 바뀌었는데, 여기부터 살펴보면요, 알림창이 펼쳐질 때 블러 효과가 조금 바뀌었어요. 원래는 그냥 일괄적으로 배경이 흐려지는 그런 느낌이었다면 원UI 9에서는 뭔가 화면이 번지면서 블러가 들어가는 그런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블러가 다 들어갔을 때도 약간 강도의 차이가 나타나는 것처럼 보이고요. 다시 올릴 때도 약간 번진 블러 뒤에 반투명하게 아이콘들이 쫙 깔려있는 이런 게 좀 섞여 있어서 오묘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블러가, 저는 개인적으로 원UI 9 쪽에 이 알림창 블러 마음에 들었어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좌우 여백이 미세하게 늘어났습니다. 안내선을 그려서 비교해보면은 확실하게 조금이나마 좌우 여백이 원UI 9에서 늘어났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여기서 이제 빠른 설정창으로 가면은 변화가 많이 났죠. 여기서 일단 가장 큰 변화, 밝기랑 볼륨 슬라이더가 원래 다크 모드랑 소리 모드에 같이 묶여 있었던 게 아예 분리가 됐고요. 그러면서 밝기 슬라이더랑 볼륨 슬라이더가 요 배경이 없어졌습니다. 아예 그냥 얘네 자체가 배경이 됐어요. 그래서 훨씬 슬라이더 바가 크고 넓어졌다라는 게 가장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그렇다 보니까 약간 iOS랑 조금 더 요 볼륨 슬라이더, 밝기 슬라이더는 비슷해진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 7x1 사이즈 버튼들도 원래는 이런 식으로 배경 안에 버튼이 들어가 있는 이런 느낌이었는데 원UI 9부터는 7x1 사이즈에서 버튼 배경이 한 번 더 껴있지는 않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근데 그렇다 보니까 저는 조금 아쉬운 게 통일감이 많이 없어졌어요. 기존에는 무조건 배경 하나 있고 버튼이 그 안에 더 들어가 있다, 구조적인 통일감이 좀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냥 2곱하기 1 사이즈는 버튼이 또 있고 배경도 있고, 그 다음에 펼침 가능 영역도 배경이 있고 버튼이 있고, 근데 또 슬라이더는 배경이 사라졌고, 이렇다 보니까 약간 통일감이 아쉽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원UI 8.5에서는 요 밝기바, 볼륨바가 이렇게 롱프레스를 했을 때 가로 상태에서도 이렇게 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애니메이션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로로 바꾸게 되면은 슬라이더가 회전하게끔 들어가면서 조금 더 역동성이 있었는데 원UI 9에서는 그런 게 없어졌어요. 그냥 뒤에서 팝업으로 뜨고 끝이에요. 아니, 이게 굉장히 좀 잘 만들었던 역동적인 쫀득한 애니메이션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걸 이렇게 없애버린 게 참 아쉽습니다. 가로로 해도 전혀 애니메이션이 없어요. 애니메이션은 오히려 이렇게 했을 때 미디어 플레이어 있죠, 얘가 상하단으로 펼쳐져 있다가 중앙으로 몰리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조금 생겼을 뿐이지 슬라이더에 대한 애니메이션은 삭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좀 아쉽고요. 그 다음에 원UI 8.5에서는 지금 퀵스타를 켰기 때문에 자유롭게 사이즈 커스텀을 할 수가 있었던 건데, 이제 원UI 9은 지금 퀵스타가 안 되거든요. 원UI 9 베타가 막 올라왔기 때문에 아직 퀵스타가 대응이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1곱하기1까지 슬라이더를 줄일 수는 없지만 2곱하기1, 3곱하기1, 4곱하기1까지 할 수 있고, 세로로도 지금 순정 상태로 가능했던 거고요. 그 다음에 미디어 플레이어, 이것도 순정 상태로 2곱하기2까지 줄일 수 있게 됐습니다. 2곱하기1로 조금 더 줄이는 거는 아직 불가능하지만 어쨌든 2곱하기2, 3곱하기2, 4곱하기2 더 늘리는 것도 가능해졌고요. 근데 펼침 가능 영역은 지금 이게 4곱하기1까지는 줄여졌는데 2곱하기2는 그건가 봅니다. 제가 굴락으로 이미 설정을 하고 넘어왔기 때문에 그게 그냥 이어져서 온 거지, 순정 상태로는 지금 가로를 줄일 수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지금 8.5에서는 빠른 설정창에서
퀵쉐어를 이렇게 실행시켰을 때 그냥 뒤에서 앱 실행 화면처럼 떴죠. 그런데 원UI 9에서는 이 토글 버튼이 있는 위치에서부터 커지게끔 애니메이션이 변경이 됐습니다. 요런 디테일 굉장히 좋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미디어 플레이어가 있을 때 미디어 출력 버튼이 텍스트에서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출력을 누르게 되면은 원래는 미디어 플레이어랑 결합이 되어 있는 그런 느낌으로 미디어 출력 선택을 할 수가 있었는데 미디어 플레이어가 그냥 한 줄짜리로 변경이 되고 앨범 아트도 왼쪽에 따로 또 떠 있고요. 원래는 좌측에 앱 아이콘 그리고 그 우측에 곡 제목, 가수명 이렇게 되어 있었던 게 앱 아이콘, 곡 제목, 가수명 이렇게 세로로 일렬 배치가 되는 걸로 변경이 됐고 재생 일시정지는 우측에 이렇게 따로 빠져 있습니다. 이전 곡 다음 곡까지는 안 되고요. 출력할 기기 목록을 고르는 이 화면 자체가 아예 좀 다크한 배경으로 바뀌었습니다. 지금 앨범 아트가 다크해서 그런 게 아니라 앨범 아트를 밝은 걸로 바꿔봐도 배경이 다크하게 뜨는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거 자체는 원래 이렇게 목록처럼 변경이 됐었던 건데 카드 배경처럼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원UI 9 쪽이 조금 더 예쁘긴 한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파란 색깔 위치 정보 사용 알림 표시가 추가가 됐죠. 그런데 좀 아쉬운 건 이걸 눌렀을 때 어떤 앱에서 지금 위치를 사용하고 있는지 요거를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게 마이크 같은 경우에도 안 뜨긴 하네요. 이런 게 어떤 앱에서 쓰고 있는지 그것까지 알려주면 참 좋을 텐데. 자,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위치 정보 사용 중일 때 뿅 하고 나타났다가 우측으로 90도 누우면서 파란 점으로 변하거든요. 요 애니메이션이 조금 아쉽긴 합니다. 뭔가 좀 완전 자연스러운 느낌이 아니라 뭔가 어색한 느낌이 좀 들어요. 이렇게 두 칸이 묶여있을 때도 그런 식으로 뜨게 변경이 됐고요. 뭔가 좀 아쉬워요. 저는 개인적으로 기존 원UI 8.5가 이렇게 그냥 우측에서 살짝 크게 떴다가 전부 부분으로 모핑이 되면서 줄어드는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나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지금은 좀 재부팅 몇 번 하니까 증상이 덜한데 이 위치 정보 아이콘이 뜨는 것 때문에 우측 빈 공간이 가끔 비어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버그도 살짝 가끔 나타나다 보니까 완벽하게 해결되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나우바에서 미디어 플레이어가 또 이번에 많이 바뀌었죠. 자, 지금 보시면 8.5까지만 해도 아예 그렇게 크게 뜨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홀이라는 단어 자체까지도 안 보였는데 원UI 9에서는 지금 홀 D까지 보일락 말락 하죠. 제목이 긴 미디어들도 조금 더 잘 표시가 된다라는 건데 그러면서 지금 아이콘이 하나만 또 했을 때는 그래도 괜찮거든요. 근데 여기서 아이콘이 하나만 더 추가된다고 하더라도 바로 알림 아이콘들이 점 표시로 변환이 됩니다. 이게 많이 아쉬워요. 왜냐면 지금 8.5에서는 두 개까지도 알림 아이콘이 둘 다 잘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요거는 조금 호불호가 갈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미디어 플레이어 자체도 많이 변경이 된 게 원래 이렇게 나우바가 뜰 때 실시간 정보라고 탭이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분리가 없어졌습니다. 일단 나우바 상태에서 비교해서 보여드리면 원래는 이 휴대전화라는 거 옆에 왼쪽에 재생 중인 앱 아이콘이 있었는데 지금 제목이 중앙 정렬로 바뀌면서 여기 중앙 정렬된 제목 옆에 앱 아이콘이 뜨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곡 제목이 너무 길어갖고 중앙 정렬이 티가 잘 안 나는데 이렇게 보시면은 중앙 정렬된 게 확 티가 나죠. 미디어 출력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텍스트에서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고요. 앨범 아트 배경 자체가 좀 더 어둡게 변했습니다. 검정색 톤을 조금 더 많이 깔아놓은 그런 느낌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목이 중앙 정렬로 바뀐 것까지는 좋은데 아티스트 명이 사라졌어요. 더 확장도 안 되고요. 오히려 아까 빠른 설정창에서는 4곱하기3부터는 또 보였거든요. 아티스트 명이. 그러니까 이게 이 UI 상 아티스트 명 자체가 아예 없어진 건 아닌 것 같은데 기본적인 상태를 볼 수 없다는 게 좀 많이 아쉽고요. 원래 원UI 8.5 미디어 플레이에서도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 파도처럼 흘러가는 이 애니메이션이 있었죠. 그런데 원UI 9에서 이게 너무 화려해졌어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화려해졌고 이 파도가 지금 제목에 달랑말랑할 정도로 보이다 보니까 약간 UI가 불안정해 보이는 느낌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이제 바가 두껍고 파도도 조금 더 두껍고 거의 비슷한 톤인데 채도 요거만 조금씩 다르게 파도가 움직이면서 여유롭게 갔던 거랑 달리 지금 재생바 자체가 많이 얇아졌고요. 그 다음에 현재 재생 위치도 원래는 이렇게 오디오 파형이랑 비슷한 컬러로 맞춰져 있었는데 메인 키 컬러를 골드하게 해놨고 거기다가 흰색 테두리를 둘러놨고 그리고 이게 요 파도 오디오 파형이 지나가는 애니메이션이 너무 빨라요. 심지어 이게 길이가 짧을수록 속도가 더 빠르다. 길이가 이만큼 와도 속도가 빠른데 이렇게 초반이면은 훨씬 더 빠르다. 너무 정신산만 합니다. 진짜 색깔도 너무 다양하고요. 네온 사인 같이 보이는 정도의 형광틱한 느낌이 있어서 이 빠른 설정상에서 2곱하기2로 세팅해놓으면은 정신없는 게 훨씬 더 체감이 되고요. 그 다음에 버튼은 원래 배경 없이 버튼만 딱 나열되어 있었던 게 이전 곡 재생일시정지 다음 곡에 한해서는 배경이 들어가게끔 변경이 된 것도 있죠. 그 다음에 이 나우바 변경은 잠금하면 나우바에도 적용이 되어 있는데요. 일단은 그냥 기본적으로 봤을 때 원래는 그냥 블러 배경이 들어간 그런 느낌이었다면 지금은 약간 앨범 아트 컬러에 맞게 짙은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도 하단에 이 파형이 나오게끔 변경이 되어 있습니다. 뭐 디테일을 챙겼다 요건 좋은데 여전히 밑에 계속 이렇게 뜨고 있으니까 좀 정신이 없어 보이긴 합니다. 곡 넘길 때 앨범 아트 돌아가는 효과는 그래도 살아있네요. 그 다음에 확장을 시키면은 여기서도 지금 많이 바뀌었는데 이게 좀 반응이 많이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앨범 아트 밑에 텍스트가 있었고 그렇다 보니까 제목과 가수명의 구분이 훨씬 더 잘 됐는데 지금은 앨범 아트 안에 곡 제목과 가수명이 포함이 되어 있다 보니까 앨범 아트에 따라서 잘 안 보이는 앨범 아트들도 발생을 하는 거죠. 지금도 보시면
보시면 텍스트의 가독성이 안 좋아졌다라는 게 딱 체감이 되실 겁니다. 그 다음에 원래는 미디어 컨트롤 부분이 이렇게 카드 형태의 배경으로 딱 분리가 되어 있었죠. 그런데 이번에는 그런 분리 없이 미디어 플레이어가 재생 바가 있고 그 밑에 버튼들 있는 걸로 배경에 거의 통합이 된 듯한 그런 느낌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번 원유아이 9에서 가장 호불호가 좀 많이 갈리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도 이거는 원유아이 8.5 쪽이 더 나은 것 같아요. 미디어 플레이어는 전반적으로 다 9보다는 8.5, 8 이때가 더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확장을 할 때 원래는 그냥 화면 전체적으로 확장이 되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앨범 아트를 확장을 할 때. 근데 이번에는 앨범 아트가 조금 더 역동적으로 이렇게 쭉 얘가 먼저 커지고 얘가 먼저 줄어드는 요 애니메이션이 추가된 거는 꽤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홈화면을 좀 보면요, 홈화면 폴더에 배경 블러가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제가 진짜 이거 몇 번을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렇게 위젯하고도 조금 더 통일성이 있고 훨씬 더 예쁜 느낌이 듭니다. 근데 이게 폴더를 열고 닫을 때는 당연히 블러가 둘 다 들어가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이 괜찮은데, 폴더에서 앱을 실행하고 홈으로 갔을 때 블러가 그냥 띡 하고 들어가요. 블러가 서서히 들어가는 그런 애니메이션이 전혀 없고 그냥 톡 하고 들어가 버리다 보니까 이거는 좀 애니메이션 개선이 필요하겠다. 이 축소 애니메이션일 때부터 폴더 배경에 블러가 들어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8.5에는 홈화면 파인더에 배경 블러가 없었는데 배경 블러가 9에서 추가가 돼서 훨씬 더 파인더 가독성이 좋아졌고요. 그 다음에 위젯 배경 블러 같은 경우에도 뒷배경이 조금 더 잘 느껴지게 개선이 되긴 했으나 여전히 실시간 블러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하면은 우측에 노란 색깔로 블러가 좀 보여야 되는데 안 보이죠. 여전히 완전한 실시간 블러라고 보기엔 조금 무리가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젯 UI도 좀 바뀌었습니다. 일단 제가 깔아두고 쓰고 있는 위젯 먼저 말씀을 드리면, 시계 위젯이 그라데이션 자체가 톤이 바뀌었어요. 원래는 조금 더 입체감이 있게 위에가 밝고 아래가 어두워지면서 살짝 입체감이 느껴지는 그런 그라데이션이었는데, 약간 더 그라데이션 효과가 플랫하게 보이는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시계 표시가 훨씬 커졌고요. 요일 표시도 조금 더 가운데로 붙어오면서 가독성이 조금 더 개선이 됐습니다. 배터리 위젯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렇게 원형 위젯을 봤을 때 일단 아이콘과 텍스트의 컬러가 조금 더 옅은 그레이 컬러로 변경이 됐고요. 이 그래프도 청록색 느낌에서 조금 더 초록색 느낌으로 변경이 되면서 약간 더 플랫한 느낌이 있습니다. 날씨 위젯도 보시면은 원래 너무 돋보기 모드처럼 글씨가 컸잖아요. 그런데 이제서야 조금 정상화가 된 것 같습니다. 글씨 크기가 너무 크지 않고 적당하게 크게끔 조정이 됐고, 날씨 아이콘도 조금 더 작아졌어요. 그런데 날씨는 또 이렇게 작아졌는데 디바이스 케어 최저가 위젯은 또 글씨가 커졌습니다. 근데 얘는 또 너무 작아서서 이 정도 커진 거는 나쁘지 않다고 보긴 하는데, 배터리 위젯도 목록형으로 봤을 때 훨씬 더 커졌죠. 이 그래프 간의 간격도 넓어졌고요. 그래프 자체도 조금 더 두꺼워졌고 게이지의 컬러도 바뀌었고요. 퍼센테이지 표시도 조금 더 크게 변경이 됐습니다. 디지털 웰빙도 원래는 다형 그래프였던 게 원형 그래프로 변경이 됐고, 사용시간 표시도 좌측에 크게 뜨게끔 변경이 됐고, 많이 쓴 앱들도 점으로 컬러가 표기되던 게 막대로 컬러가 표기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및 시계 위젯 같은 경우에도 시계가 위에 날짜가 아래에 나오게 순서가 변경이 됐고요. 이제 나머지 위젯 목록에서 조금 더 보여드리면, 나우브리프도 기본 위젯에 컬러가 조금 변경이 된 것 같고, 노트도 위젯이 좀 바뀌었는데 노트는 기존에 나왔네요. 이 빨간 색깔 아이콘은 왜 있는 거야? 이게 좀 갑자기 좀 깨네요. 디지털 웰빙은 아예 다형 막대가 없어졌네요. 그래서 2 곱하기 1, 2 곱하기 2 여기서는 그래프 자체가 안 뜨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앱 타이머는 타이머 아이콘이 무조건 추가되게끔 조금 변경이 됐고요. 리마인더도 추가 표시에 좀 컬러가 추가가 됐네요. 시계도 듀얼 시계 배경 컬러가 원래는 하늘색, 남색 이런 느낌이었는데 흰색, 보라색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이게 조금 더 시계 컬러랑 어울리긴 하는 것 같네요. 듀얼 아날로그 시계도 그렇고요. 디지털 시계는 2 곱하기 2랑 4 곱하기 2일 때 좌측 정렬로 변경이 됐고, 시계 사이즈가 조금 더 커졌네요. 캘린더도 추가 표시에 컬러가 들어갔고요. 오늘 위젯도 2 곱하기 1 사이즈에서 일자 알려주는 배경이 바뀌었고, 2 곱하기 2 사이즈에서는 인력처럼 조금 더 날짜가 훨씬 크게 뜨고 월, 요일, 날짜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위젯은 제가 원유아이 7 때부터 원유아이 8, 원유아이 8.5, 9까지 보게 되면은 그래도 원유아이 9으로 오면서 제일 좀 정돈이 된 듯한 느낌이 드네요. 자, 그 다음에 앱 서랍으로 가게 되면은 이렇게 스크롤을 했을 때 드디어 이 하단 검색바에 배경 블러가 실시간으로 들어갔죠. 이것도 제가 8.5에서 많이 아쉬워했었는데 드디어 들어왔고요. 요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버튼에도 실시간 배경 블러가 드디어 들어가 있는 거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마음에 들어요. 이런 디테일 추가된 게 좋죠. 그런데 이거를 꼭 원유아이 버전업을 해야지만 이런 블러를 넣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모르겠는데 8.5에서도 좀 마이너 업데이트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자, 그 다음에 잠금화면을 보여드리면, 잠금화면 편집에 들어가서 보여드리면은 글꼴이 하나가 추가가 됐죠. 원래는 스트레치 폰트가 이 폰트 하나였는데 고딕 느낌의 폰트가 하나가 추가가 됐습니다. 그런데 뭔가
하나 안 예뻐요. 자간이 약간 넓은 듯한 느낌도 들고요. 아니 자간만 좀 줄어들면 더 예쁠 것 같긴 한데 이 콜론 있는 부분이 너무 자간이 좀 넓게 느껴지다 보니까 뺑해 보이는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일단 이렇게 설정을 해보고 다시 가보면 이게 삼성 멤버스에서도 지금 제가 봤는데 글꼴을 바꾸건 뭘 하건 적용이 안 된다 이런 버그를 말씀하셨는데 진짜 지금 폰트를 바꿨는데 폰트가 적용이 안 되네요. 아니 폰트를 새 폰트를 넣어놨는데 쓰지도 못하면 이거는 좀 그런데 이게 기본으로 되어 있으신 분들이 있나? 기본으로 되어 있는 분들 아니면 못 쓸 것 같은데 어쨌든 저는 못 씁니다. 나중에 베타 2차 때 버그 해결이 되면은 써보고 말씀을 드릴게요. 스타일도 안 바뀌네요. 무조건 동일한 폰트에서 지금 사이즈 조절만 돼요.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날짜 표시 텍스트의 굵기가 많이 굵어졌습니다. 그거 이외에는 뭐 나머지 잠금하면서 큰 차이점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번에는 또 PIP인데요. PIP도 UI가 꽤 변했습니다. PIP가 원래는 이렇게 한번 터치했을 때 컨트롤 영역이 뜨면서 화면에 전반적으로 검게 칠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컨트롤 버튼들만 뜨면서 여기 배경 블러가 들어가게끔 변경이 됐죠. 훨씬 더 깔끔하고 화면을 가리는 게 덜하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보기는 좋은 것 같아요. 배경 블러도 실시간으로 잘 작동하고 있는 것도 마음에 들어요. 상단에 있었던 컨트롤 버튼들도 다 배경에 하나씩 깔렸고요. 여기는 배경 블러까지는 안 들어갔고 반투명 배경으로 간단하게 처리가 되어 있습니다. 멀티 윈도우랑 확장, 닫기 이 아이콘도 조금씩 바뀌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는 앱들에 대해서 바뀐 걸 한번 싹 볼 텐데 일단 전화 앱에서 보여드리면 이렇게 전화를 할 때 가장 최근 통화라고 하면서 언제 통화했는지 내가 발신한 건지 수신한 건지 통화 내용은 뭐였는지 이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는 게 뜹니다. 이거를 축소를 시켜 놓을 수도 있고 확대해서 놓을 수도 있고 한데 확대가 기본값이고요. 뭐 전화가 아니라 문자로 뜨는 것도 있고요. 여러 가지 바리에이션이 있는데 이거를 아예 끌 수가 없습니다. 좀 아쉬워요. 그래서 왜냐면 굳이 이거를 항상 보고 있을 필요는 없는데 물론 알려주면 좋지만 끄는 옵션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아쉬움이 있고 더더욱 그런 아쉬움이 드는 이유가 얘가 좀 너무 튀어요. 이 화면에서 이 버튼들처럼 아예 흰색 배경도 아니고 이 더보기 메뉴처럼 흰색 배경도 아니고 이 애니메이션도 펼쳤다 줄어들었다가 너무 리니어하게 더보기처럼 좀 부드러운 이런 애니메이션도 아니고 그 다음에 더보기가 배경이 폭이 좀 줄었고요. 높이가 더 높아졌다 라는 차이점이 좀 있고 더보기를 눌렀을 때 상대방의 이름이 약간 반투명하게 뜬다 라는 차이점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최근 기록에서 AI 요약 멘트가 뜰 때 원래는 배경에 원UI 8.5부터 들어간 갤럭시 AI 특유의 요 그라데이션이 들어가 있었는데 그라데이션 배경 컬러가 좀 약해졌고요. 테두리에 그라데이션 컬러가 입혀진 그림자 효과가 들어갔습니다. 그 다음에 설정을 들어가 보면 뭐 큰 건 아니지만 발신자 정보가 원래는 통화 배경 밑에 있었는데 통화 자막 밑에 있는 걸로 변경이 됐고 기타 통화 설정이 원래 다른 전화 앱은 없었는데 추가가 됐다 라는 점 정도가 변경점이 되겠고요. 삼성 브라우저는 메뉴 표시 애니메이션이 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그냥 밑에서 심플하게 뜨는 느낌이었는데 원UI 9에서는 약간 더 여유롭게 뜨는 그런 애니메이션으로 변경이 됐어요. 동시에 눌러서 봤을 때 원UI 9이 훨씬 더 천천히 뜨고 있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근데 여기 메뉴 있잖아요. 이거는 여전히 커스텀이 안 되더라고요. 레이아웃 및 메뉴를 들어가도 메뉴 순서 변경해서 툴바만 되지 그 메뉴는 커스텀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를 들어갔을 때 여기 방해받지 않도록 보호된 그래프가 추가됐고요. 사이트 및 다운로드에서 노트 앱에서 PDF 열기 이 기능도 추가가 됐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웹페이지에서 주소창을 눌렀을 때 원래는 그냥 웹페이지의 배경이 뭔가 처리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흰 색깔로만 떴었던 느낌이라면 원UI 9 삼성 브라우저에서는 웹사이트 배경을 블러 처리를 하면서 뒷배경으로 활용하고 있다라는 거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지금 차이가 확 나죠. 그리고 탭 목록을 들어왔을 때 메뉴를 누르면은 창 관리라는 게 생겼거든요. 그러면 새 창을 열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실제로 새 창이 열려요. 그러니까 이게 PC에서 브라우저를 쓸 때 탭 말고 창을 새로 열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창을 새로 열 수 있게끔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창 관리를 누르면은 현재 열려있는 창에 몇 개의 탭이 있는지 이 창은 언제 열었고 이 창은 언제 열려 있는지 현재 창은 뭔지 이런 걸 다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게 또 인터넷을 쓰다 보면은 탭이 무한정으로 늘어나는 경우도 있단 말이죠. 그럴 때 뭔가 쇼핑용 창을 몰아서 쓸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뭐 여행용 창 이런 거를 만들어서 쓸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 기능 추가된 것 자체는 굉장히 괜찮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삼성 노트도 바뀐 게 꽤 있거든요. 일단 새 노트 만들기가 원래는 그냥 검정 색깔 아웃라인이었는데 주황 색깔 앱 컬러로 바뀌었고요. 그라데이션도 살짝 들어가 있네요. 그리고 노트를 딱 들어왔을 때 펜이 안 꺼내져 있으면 원래 기본적으로 텍스트 모드잖아요. 근데 원래는 상단 툴바가 있고 텍스트일 때는 하단 툴바가 이렇게 따로 떴었던 건데 상단 툴바가 텍스트가 되느냐 그리기가 되느냐 요걸로 조금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펜에서 지금 점선이 2개가 추가됐습니다. 요거는 이제 요런 식의 좀 두꺼운 점선인 거고요. 요건 이제 완전 점묘와 같은 그런 점 따라라락 되어 있는 요런 점이다. 그러면서 직선 자동 보정이 새로 생겼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펜을 그리고 조금 길게 누르고 있으면은 직선으로 보정이 됐던 건데 그 기능 자체는 원UI 9 삼성 노트에서도 그대로 지원이 되는데 이제 직선 자동 보정을 키면은 여기 펜도 모양이 이렇게 자유롭게 그렸다가 직선으로 모양이 변경되고요. 이렇게 하면 그냥 어떻게 그리든 간에 무조건 직선으로만 그려집니다. 이게 원래 형광펜에서만 직선 형광펜, 직선 마커펜 이렇게 있었던 건데 그게 일반 펜들까지 직선 자동 보정 기능으로 확장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고요. 그러면서 형광펜에서는
이번에는 직선 형광펜과 직선 마커펜이 없어졌습니다. 왜냐? 직선 자동 보정을 켜주면은 직선 형광펜이고 직선 마커펜이 되니까 그렇게 변경이 됐고요. 이번에 또 추가된 게 마스킹 테이프 기능이 추가가 됐어요. 그래서 색상은 알아서 이렇게 막 골라서 쓸 수가 있고 패턴은 9가지가 제공이 되고 있고요. 얘도 직선 자동 보정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선으로 싹 그어서 이렇게 그었을 때 그냥 마스킹 테이프로 꾸미기를 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한번 터치하잖아요? 그러면 얘가 투명하게 뒤에 내용이 보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약간 블라인드 기능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고 아니면 뭔가 단어를 외운다고 칩시다. 이렇게 했을 때 볼트가 뜻이 뭐더라? 현성우 제 본명입니다. 약간 이런 식으로 단어장처럼 활용할 수도 있겠다 라는 느낌이 들고 그리고 이렇게 마스킹 테이프로 가려놨을 때 표지에서 안 보여요. 요 해당 내용이 마스킹 테이프로 가려져서 안 보이다 보니까 중요한 내용을 가려놓고 쓸 수도 있겠죠. 그리고 테이프가 추가됐다 보니까 지우개에서도 테이프만 지우기 추가가 됐고요. 어쨌든 삼성 노트도 기능이 여러 가지 계속 추가되고 있다 보니까 이런 점들은 마음에 들고 아마 삼성 노트는 업데이트를 통해서 원 UI 9이 꼭 올라가지 않더라도 먼저 조금 적용할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번에는 갤러리입니다. 갤러리에서는 좌우 여백이 거의 없어졌어요. 사진들로 더 꽉 차 보이는 이런 느낌이 됐고요. 메뉴를 눌렀을 때 스튜디오 아이콘도 원래 이렇게 앱 아이콘처럼 되어 있었던 게 메뉴의 다른 아이콘들과 비슷하게 검정 색깔 아웃라인 스타일로 변경이 됐습니다. 통일감 있게 바뀐 거 굉장히 좋고요. 이미지를 터치해서 보면은 확대했을 때 여전히 이 화면에서는 플로팅 바의 배경 블러가 들어가 있진 않아요. 요건 조금 아쉽고 그 다음에 빅스비 비전이 빠졌네요. 빅스비 비전이 빠졌구나. 그 다음에 스크린샷처럼 이렇게 화면이 세로로 꽉 차게 되는 이미지가 떴을 때 기존에는 그냥 원래 화면 비율대로 잘 뜨고 플로팅으로 UI가 떴던 건데 원UI 9에서는 이 메뉴 안쪽으로 조금 축소해서 보여줍니다. 축소해서 보여주고 한번 터치하게 되면은 확대되는 이런 느낌이 들어갔고 이렇게 이미지가 확대되고 축소되는 애니메이션이 약간 쫀득하게 느껴져서 꽤 괜찮습니다. 이런 느낌은 마음에 들었고요. 이게 이 상태에서 수동으로 줌을 한 다음에 터치를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는 딱히 확대 축소가 없이 그냥 위에 바로 메뉴들이 잘 얹어집니다. 그 다음에 소소하지만 갤러리 설정에서 편집 제한 눌렀을 때 이 이미지가 변경이 됐더라고요. 그 다음에 시계 앱에서도 조금 바뀐 게 지금 타이머 시작 버튼의 텍스트가 아주 조금 진해졌고요. 시작을 눌렀을 때 일시정지도 진하면서 밝아진 느낌이 조금 있고요. 그 다음에 스톱워치를 들어갔을 때 이 아날로그 시계의 사이즈가 훨씬 커져서 시간을 한눈에 알아보기가 조금 더 편해졌다라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소한 거지만 세계 시각에서 편집이라고 되어 있었던 게 선택으로 이름이 변경이 됐고요. 기능은 동일합니다. 그리고 설정으로 갔을 때 원래는 무음이나 진동 모드일 때 알람 소리 끄기 라고 되어 있는 기능이 무음 모드일 때 알람과 타이머시 진동 이거를 키면은 켜지는 거고 끄면은 꺼져 있는 이런 느낌으로 약간의 컨셉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알람 배경도 봤을 때 원래는 시계, 날짜, 알람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알람, 시계, 날짜로 순서가 변경이 됐고요. 이 5분 후 다시 알림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5분 후 다시 알림이 중간에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이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이번에는 아예 하나의 배경이 통합이 되어 있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누르고 5분 후 다시 알림은 가운데에 있는 이런 느낌이고 알림 끄기도 조금 아이콘이 변경이 됐죠. 그런데 5분 후 다시 알림은 기존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습니다. 이 보라색으로 갑자기 떠 있고 이 플러스 마이너스 버튼도 배경이 있으면서 약간 불안정하게 여백이 붙어있는 이런 느낌보다는 기존 UI가 훨씬 더 나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시계 앱에서만 여전히 원UI 9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혼자서 플로팅 바에 텍스트가 없죠. 통화든 뭐 다른 앱은 다 이렇게 플로팅 UI에 아이콘과 텍스트가 병기가 되어 있는데 시계 앱만 원UI 9으로 올라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이콘만 떠있기 때문에 이 플로팅 UI의 통일성이 아직까지 완벽한 해결이 안 됐습니다. 얘기 나온 김에 말씀드리면 삼성 헬스도 아직 플로팅 UI가 적용이 안 됐고요. 삼성 멤버스는 최근에 추가가 됐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갤럭시 스토어도 아직 플로팅 UI가 아니고요. 스마트 싱스도 플로팅 아니고요. 뭐 이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내 파일 앱을 키면은 카테고리 영역이 또 바뀌었어요. 또 아니 이게 원UI 7 때 바뀌고 8 때 바뀌고 8.5 때 바뀌고 9에서 바뀌면 지금 네 번째 계속 페이스리프트가 되는 느낌인데 자, 일단은 다운로드가 원래 이렇게 최근에 추가된 파일 밑에 붙어 있었는데 다시 카테고리 영역이 합쳐지면서 카테고리 영역이 카드가 새로 생겼고요. 그러면서 나머지 앱들은 뭐 아이콘의 변경은 없네요. 최근 추가된 파일 이렇게 별도의 카드로 분리가 되어 있고 배경에 있었던 그라데이션 지금 빠져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내장 저장 공간도 원래 따로 분리가 되어 있었는데 합쳐지면서 외장 저장 장치랑 같은 카드 배경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게이지도 지금 다르게 뜨고 있죠. 원래는 게이지가 두꺼우면서 그 안에 텍스트까지 들어가 있었는데 지금은 더 얇아지고 텍스트가 위에 뜨고요. 몇 프로 사용 중인지도 파란 색깔로 뜨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장 공간 관리 들어갔을 때 이 화면 자체가 바뀌었어요. 잠깐만, 요거는 조금 불편한데? 원래는 처음에 딱 들어왔을 때 게이지가 딱 차면서 파일 유형별로 얼만큼 차지하고 있는지 요거를 보여줬는데 지금은 그냥 저장 공간 관리를 딱 들어왔을 때는 게이지만 있고 어떤 유형으로 분류가 되는지는 안 보입니다. 여기서 한 번 더 눌러주면은 그제서야 보이게끔 변경이 됐는데 이거는 기존 방식이 조금 더 나은 것 같네요. 굳이 한 번 더 들어가게 되어 있는 게 약간 귀찮습니다. 그 다음에 용량 큰 파일도 여기 밑에 뜨게끔 변경이 됐고 중복 파일, 휴지통 뭐 이런 식으로 다 변경이 됐고요. 이 추천 탭이 훨씬 더 직관적으로 변경이 된 게 원래는 최근에 사용하지 않은 다운로드 파일 어쩌고저쩌고 했던 게 오래된 다운로드
라고 하면서 대표 이미지들도 보여주고 있고요. 사용하지 않는 앱도 말이 길었던 게 딱 키워드만 뽑아서 앱 아이콘들까지 보여주고 앱 정리 띄워주고 있고, 편집 이전 백업 파일도 훨씬 더 간결하게 표시를 해주고 있고요. 설치 파일도 소제목과 설명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해놨고, 압축 파일과 오래된 미디어 파일 이런 것도 다 지금 정리해서 띄워주고 있는 게 원UI 9 쪽이 요거는 보기가 훨씬 더 편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날씨 앱도 살짝 바뀌었어요. 지금 보시면은 48시간 날씨 예보에서 여백이 조금 늘어났고요. 일몰 여기도 여백이 조금 늘었고요. 다른 것보다 이 주간 날씨 예보가 여백이 확 늘었어요. 뭐 시원시원해 보이긴 하는데 한눈에 보기에는 기존에 나온 것 같기도 하고, 생활 예보도 원래는 예보 아이콘이 크게 뜨고 그 밑에 나쁨, 현재 달리기에 나쁜 날씨입니다 이런 표시가 있었는데 약간 간략하게 됐습니다. 생활 예보 아이콘은 확 작아졌고요. 나쁨이라는 키워드도 빠지고 그냥 문장만 남았어요. 현재 달리기에 나쁜 날씨입니다 만 남았고, 슬퍼하는 아이콘도 조금 변경이 됐네요. 약간 더 플랫한 느낌이 됐고, 꽃가루 지수도 약간 바뀐 게 나무는 나무 아이콘으로, 풀은 풀떼기 아이콘으로, 돼지풀은 돼지풀 아이콘으로 이렇게 조금 더 실제 디테일을 살려서 표시를 넣어놨고요. 나머지 자외선 지수, 습도 이런 애들도 여백이 조금 커졌습니다. 기압이랑 바람은 아이콘이 조금 변경이 됐네요. 달도 약간 레이아웃이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월추 월몰이 세로로 배치가 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가로로 배치가 되게끔, 그러면서 월추 월몰이라는 텍스트가 없고 아이콘으로 표시가 대체가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나우브리프도 날씨 배경에 그라데이션 컬러가 조금 변경이 됐고요. 나노바나나 드디어 됩니다. 원UI 8.5 때는 나노바나나가 추가는 됐는데 실제로 이 브리프 화면에 뜬 걸 본 적이 없었는데 드디어 지금 뜨고요. 이렇게 누르면 안 되네. 오류가 발생했다고. 사진을 만들어주진 않나요. 브리핑 받을 컨텐츠 자체는 동일합니다. 지원되는 게. 리마인더도 앱이나 기능에서 바뀐 건 없고 설정이 좀 바뀌었어요. 정리가 많이 되는데 원래 기본 설정에 있었던 메뉴들이 새 리마인더 밑에 들어가는 걸로 변경이 됐고, 일반에 있었던 기본 카테고리가 여기 새 리마인더에 같이 합쳐졌고요. 알림도 알림 방식이 이렇게 중간으로 되어 있었던 게 전체 화면 짧은 알림 소리, 강하게는 전체 화면 긴 알림 소리라고 직관적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하루 종일 리마인더 알림 시간도 날짜 지정으로 변경이 되고, 알림 배경도 약간 이런 식으로 변경이 됐고, 얘도 아까 알람처럼 플러스 마이너스가 하나의 바로 통합이 되게끔 변경이 됐네요. 아까 알람보다는 얘가 훨씬 나은 것 같아요. 캘린더는 원래 월 표시가 중앙 정렬이었던 게 좌측 정렬로 변경이 됐고요. 좌측 메뉴를 열었을 때 이 폭이 조금 줄어들었다 라는 것 정도의 차이만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설정을 한번 싹 둘러볼 건데, 지금 보시면 전반적으로 이 설명 텍스트가 분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원래는 버튼 안에 같이 들어가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다 분리가 됐고, 꼭 필요하다고 생각되지 않은 것들은 아예 설명 텍스트를 없애고 남아있는 것들도 설명 텍스트가 좀 많이 요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삼성 계정 UI 자체도 변경이 됐어요. 이 프로필 정보, 장소 이런 것들도 왼쪽에 다 아이콘이 추가가 됐고요. 연결해서 블루투스를 들어가면은 블루투스 중지 옆에 팁 아이콘이 새로 생겼잖아요. 블루투스 연결 팁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워치에 연결 못할 때, 링에 연결 못할 때, 버즈에 연결 못할 때, 기기가 목록에 뜨지 않을 때, 새로운 기기에 연결하지 못할 때, 등록된 기기에 연결하지 못할 때, 키보드나 마우스가 연결되지 않을 때, 저전력 기기에 연결 못할 때, 뮤직 쉐어 기기가 표시되지 않을 때, 이런 식으로 다 연결 팁을 알려주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이런 거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퀵쉐어가 퀵쉐어라고, 쉐어 말고 저는 쉐어가 좀 더 입에 붙긴 하는데, 이런 식으로 원UI 8.5 때부터도 슬금슬금 삼성이 영문으로 표기되어 있던 기능들을 한글로 다시 변경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는데, 그 다음에 퀵쉐어, 탭투쉐어가 이제 되냐 안 되냐 댓글로 물어보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NFC 퀵쉐어죠. 그거 아직 안 들어왔습니다. 원UI 8.5 때부터 루머가 있었는데 아직 안 들어왔기 때문에 조금 더 기다려보거나 아예 안 들어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들고요. 데이터 사용에서도 사용한 데이터 양의 텍스트가 훨씬 더 굵게 변경이 됐고요. 버즈 자동 전환 아이콘이 원래는 버즈2 시리즈 기반의 아이콘이었는데 버즈4 시리즈 기반의 아이콘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카메라 공유, 저장 공간 공유, 멀티 컨트롤은 예시 이미지가 변경이 됐고요. 드라이빙 인사이트라는 게 추가가 됐습니다. 내 운전 스타일과 습관을 분석해서 더 안전하게 운전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라는 건데, 요거는 제가 조금 더 운전 기록을 쌓아보고 베타 2차 때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어떤 느낌인지. 그 다음에 갤럭시 AI도 설명이 아예 싹 다 빠졌습니다. 그냥 기능들만 남아있어요. 그래서 훨씬 더 깔끔하게 보이긴 하는데, 아무래도 어느 정도 갤럭시 AI 기능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갤럭시 유저들이 이해하고 있을 거다 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뺀 게 아닐까 싶어요. 그 다음에 모드민 루틴은 추천 탭의 UI가 변경이 됐습니다. 원래는 이렇게 다른 루틴들처럼 동일하게 뜨고 있었던 UI인데 그거를 약간 이렇게 목록 형식으로 바꿔서 조금 더 자세한 설명과 함께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꽤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냥 이렇게 삼성 덱스, 와이파이 QR코드, 앱 실행 이렇게만 있으면 조금 불친절한데 훨씬 더 친절하게 바뀐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벨소리나 진동이나 이렇게 구분되는 것들 있잖아요. 이런 거를 원래는 하나의 카드에서 점선으로 나눠놨었는데 이제는 아예 카드를 조금 분리를 해갖고 조금 더 구분감을 확실하게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알림 팝업 스타일도 원래는 간략히 보기 자세히 보기였는데 간략한 팝업, 자세한 팝업으로 이름을 조금 바꿨어요. 알림 팝업 스타일이니까 보기라고 쓰지 않고 팝업이라고 말을 통일시킨 것 같은데 더 어울리는 것 같긴 합니다 이게. 그 다음에 앱 알림에서도 원래는 이렇게 목록에서 필터가 같이 있었는데 메뉴를 누르고 필터 적용을 눌러야 필터가 뜨도록 변경이 됐습니다. 이건 이제 필터를 자주 쓰시는 분들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원래 뭐 앱 알림 메뉴 자체가
자체가 그렇게 자주 쓰는 메뉴는 아니니까 조금 더 깔끔하게 만든 거는 뭐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를 들어가면은 라이트 모드랑 다크 모드의 표시가 전체 화면에 보이는 느낌으로 변경을 했고요. 그 다음에 다크 모드 설정도 원래 예약 시간에 켜게 이것만 있었기 때문에 다크 모드 예약이라고 설정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부드러운 모션 및 화면 전환도 예시 이미지가 조금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나우바도 예시 이미지가 살짝 바뀌었는데 요거는 오히려 기존 게 조금 더 나우바가 잘 눈에 띄는 것 같고요. 보안 및 개인정보 보호에서도 원래는 인터넷 개인정보 보호가 개인정보 보호 탭에 있었는데 원UI 9에서는 삼성 브라우저에만 뜨게끔 변경이 된 것 같아요. 여기선 빠졌습니다. 그 다음에 유용한 기능에서 실험실 이미지가 아예 빠졌고요. 음성 호출이 추가가 됐고요. 멀티 윈도우에서 분할 화면에서 앱 핸들 표시 이거를 끌 수 있게끔 변경이 됐는데 원래는 멀티 윈도우를 켜게 되면은 이 핸들이 항상 표시가 되어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이걸 끄게 되면은 핸들 없이 더 깔끔하게 멀티 윈도우를 쓸 수 있다라는 점이 개선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원래 디지털 웰빙 및 자녀 보호 기능이었는데 이게 따로 분리가 됐고요. 디지털 웰빙부터 보여드리면 요약 그래프가 더 커졌습니다. 그 다음에 앱 아이콘이 추가됐고 그래프 컬러가 점이 아니라 막대로 표현되도록 변경이 됐고요. 많이 사용한 앱 카테고리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 보호 기능은 원래 이렇게 따로 있었던 게 여기 따로 들어왔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디바이스 케어도 보시면은 게이지가 살짝 더 두꺼워진 것 같고요. 사용 중 이 표시한 텍스트도 더 커졌고요. 애플리케이션을 가면은 이 목록에서 초성으로 구분이 아예 되게끔 변경이 됐습니다. 그래서 훨씬 더 구분감이 있긴 한데 문제는 원래는 앱 목록에서 바로 앱 용량이 떴었는데 그게 지금 안 뜨고요. 초절전 중인지 아닌지 이 표시도 아예 안 뜨다 보니까 정보량이 너무 줄은 게 아닌가라는 아쉬움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온오프 할 수 있는 기능을 조금 더 넣어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삼성 앱 설정도 여기 메뉴로 들어왔고 필터 및 정렬도 여기 메뉴로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접근성에서 신기능 6가지가 추가됐습니다. 텍스트 선명하게 보기. 선명하게 보기 아니야? 선명하게 보기? 이거 오타네요. 선명하게 보기인데 선명하게 보기. 일단 사용해보면요. 이게 킨 거구나. 이러면은 선명하게 더 잘 보기 위한 텍스트를 이렇게 띄워주고 있다라는 거고 웬만한 화면에서 지금 다 되네요. 앱 아이콘에 갖다 대면은 앱 이름도 띄워줘요. 오, 괜찮은데요? 그 다음에 하드웨어 키보드 단축키 추가. 접근성 기능을 하드웨어 키의 단축키로 설정해서 쓸 수가 있다라는 거고요. 마우스 키 제어 기능 강화. 키보드로 마우스를 제어하라. 하드웨어 키보드를 연결했을 때 마우스 포인터를 7, 8, 9, U, O, J, K, L 이걸로 이동을 할 수가 있고 I키로 클릭, 슬래시로 클릭 뭐 이런 식으로 키보드를 마우스로 만들어주는 요거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네요. 그 다음에 살짝 밀기를 한 번 누르기로 대체하기. 이거는 제가 이미 켜놨는데 전화 받을 때도 슬쩍 미는 게 아니라 한 번 터치해서 받을 수 있다라는 건데 요거는 원래 있었던 것 같은데 이게 전화 받기 및 끊기 해서 한 번 누르기로 되어 있었거든요. 드래그랑 한 번 누르기. 제가 이거랑 헷갈리는 것 같은데 요거는 그냥 알람, 알림, 수신전화 모두 살짝 밀기를 한 번 누르기로 대체하기인 것 같아요. 뭔 차이인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어쨌든 뭔가 조금 새로운 기능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토크백도 원래 삼성 거, 구글 거 따로 있었던 게 구글 거로 거의 통합이 된 것 같고 텍스트 읽어주기도 뭐가 바뀌었나? 원래 tek스트 읽어주기가 따로 없었나요? 어쨌든 새로 추가된 것 같습니다. 소프트웨어 업데이트에서 원UI 8.5는 주황색과 청록색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약간 더 붉은 주황색에서 거의 보랏빛 나는 남색 이런 느낌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폰 정보도 훨씬 더 깔끔하게 변경이 됐네요. 첫 줄에는 왼쪽에 폰 이미지, 그 다음에 폰 이름, 제품명, 모델명, 시리얼 번호 이렇게 순서가 나열되게 변경이 됐고 심1, 심2 이렇게 바로 밑에 이어서 뜨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원UI 8.5에서 있었던 버그들이 과연 원UI 9에서 해결이 됐을지 이것까지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자, 일단 실시간으로 변하는 알림 이렇게 건들면은 부들부들 되던 거 요 증상 기억하시죠? 이 증상 원UI 9에서 드디어 해결됐습니다. 더 이상 실시간으로 변하는 알림이 부들대지 않아요. 원UI 9부터. 와, 진짜 이 버그 해결 기다리느라 오래 걸렸습니다. 원UI 8.5에서 이렇게 부들부들 되는 친구가 원UI 9에서는 부들부들 되지 않아요. 그 다음에 또 바뀐 게 있구나. 진행바 있잖아요. 얘가 원래는 그냥 그라데이션 자체가 하나의 컬러로 통일이 되어 있고 그냥 그 컬러에 맞게 나아가는 느낌이었다면 이번에는 약간 옛날 윈도우처럼 이 그라데이션이 점점 계속 넘어옵니다. 넘어와요. 그래서 약간 이게 애니메이션이 조금 더 정교화가 되면 좋을 것 같은 게 이게 퍼센테이지가 올라간다고 다시 초기화가 돼서 처음부터 넘어올 게 아니라 계속 그라데이션을 바뀌면서 게이지가 올라가는 느낌이면 더 좋지 않을까. 약간 뚝뚝 끊기는 느낌이 들어갔고 그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소리 및 진동에서 은지 및 음향 효과를 들어갔을 때 원UI 8.5에서는 이렇게 불필요한 스크롤이 됐었죠. 그런데 원UI 9은 불필요한 스크롤 드디어 안 됩니다. 이것도 드디어 원UI 9에서 고쳐졌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에서 글자 크기와 스타일을 갖다가 글꼴을 바꾸고 글자 크기를 키우고 다시 기본 폰트로 갔을 때 원래는 여기서부터 상단바 폰트가 깨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시계 폰트는 안 깨지고 잘 뜹니다. 그래서 해결이 완벽하게 됐다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내리면 여기서는 또 폰트가 깨져서 떠요. 그냥 이 상단바만 고쳐지고 이 알림창에서는 안 고쳐졌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아쉽다. 조금 더 고쳐져야 된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렇게 날짜랑 시간을 바꿨을 때 원UI 8.5에서는 실시간 반영이 아예 안 됐죠. 아예 안 됐는데 원UI 9에서는 지금 캘린더는 실시간 반영이 됩니다. 근데 시계는 아직 안 돼요. 얘도 반쪽짜리 버그 개선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번엔 원UI 9 베타에서 있는 버그인데요. 이게 군량이 지금 완벽하게 대응이 안 되다 보니까 사운드 어시스턴트에서 음량 패널 직접 설정
설정 요거를 키고 쓰게 되면은 아무것도 연결이 안 돼 있는데 블루투스로 뜨는 이 이슈가 있고요. 당분간 음량 패널 직접 설정을 끄고 쓰면은 그 버그는 없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배터리 아이콘이 이렇게 그냥 배경이 있을 때는 다른 아이콘들이랑 동일하게 그레이 컬러의 색깔로 잘 보이는데 배터리 배경 표시를 끄게 되면은 이게 같은 컬러로 뜨는 게 아니라 혼자 너무 까맣게 뜨는 이런 버그가 또 있다고 하니까 이것도 고쳐지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버그는 이 정도가 끝입니다. 제가 앞에도 조금 버그들을 말씀을 드린 게 있긴 한데 버그가 막 엄청 심하게 못 쓸만한 거는 없는 것 같긴 해요. 그런데 뭔가 UI적으로 약간 아직 불안정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버그가 많은 건 아닌데 원UI 9의 1차 베타가 약간 뭔가 매끄러운 느낌은 아니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오늘 이렇게 원UI 9 베타 1차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살펴봤는데요. 제가 영상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 버그나 달라진 부분들 있으면은 댓글로 제보해 주시면은 제가 다음 베타 2차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원UI 9 베타에 대해서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은 댓글로 달아주세요. 제가 더 확인해보고 다음 영상에서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도 여기까지 와주신 구독자, 시청자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영상도 재밌고 유익하게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하이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볼트였습니다.